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어, 지금 시장에 available한 그런 상품을 가지고, 돈을 한번 아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좀 백그라운드를 쓸게요. 백그라운드. 저랑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에 에퀴티가 많이 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 가격에 비해서 모기지가 적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가격 1밀리언인데 모기지는 뭐 20만 이라든지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음. 혹은 힐락이 있음. 요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새로 클로징을 하는 콘도가 있거나 혹은 private lending 캐시플로우로 할게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관심이 있음. 이렇게 딱 요것만 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예, 요것만 이 세 가지만 되면요. 세 가지만 충족되면 제가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기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요. 제 집에 같은 경우는 지금 my house. 제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가격이 그냥 property라고 할게요. property. primary home. 오케이. 현재 예상 가격이 시세. 시세가 1. 뭐 5밀리언으로 잡게요. 그리고 받으려는 모기지 금액이 1.22밀리언이고 현재 있는 모기지 금액이 27만.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내는 금액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는 금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P&I 매달 모기지 내는 금액이 1,055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엑셀에다가 지금 현재 내는 모기지 금액 매달 현재 내는 모기지 금액 매달 내는 거죠. 1,055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리파이낸스 후에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추후 내야 하는 모기지 금액. 내야 하는 모기지 금액이 여기 보시면 4,765불입니다. 4,765불이에요. 자,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1년 단위로 여기 보시면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3.09%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있는 거는 이자가 1.47%인데 새로 받을 건 3.09%. 요걸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다 페이오프 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차액이 3,710불. 그러면은 메꿔야 되는 금액이 3,710불이죠. 3,710불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리파이낸스를 해서 보세요. 리파이낸스를 해서 얻는 현금을 보시면 1.12니까 1.12 120만 그러니까 연단 이렇게 120만 빼기 27만이죠. 기존에 있는 걸 페이오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93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제가 11 잠시만 11만 있죠. 아니죠. 11만 2천.
11만 2천. 오케이. 11만 2천에서 27만을 빼는 거니까요. 112만에서 27만 빼니까 총 남는 금액이 85만입니다. 85만이 남아요. 85만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85만이 남은 상태에서 요걸로 제가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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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지금 곧 클로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99 브로드웨이 여기가 이제 영앤 에글링턴에 있는 콘도인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모기지 금액이 40만 불이거든요. 제가 돈을 내서 지금 10%를 내놔가지고 총, 네, 총 40만 불을 더 넣어야 돼요. 40만 불을 더 넣어야 되니까 이게 40만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요거를 다 쓰자. 오케이, 오케이. 다 쓸게요. 다 쓸게요. 얘를 넣는 현금은 12만이고 스코시아에 갚아야 할 모기지가 27만이고요. 그렇죠. 모기지 내야 할 돈이 40만이니까 요것도 40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제하고 남는 금액 네트죠. 네트로 남는 금액이 요겁니다. 45만이 남아요.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 프라이머리 홈을 리파이낸스를 해서요. 11만 2천을 받아서 112만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모기지 27만을 페이오프를 하고요. 그리고 99 브로드웨이 이게 지금 영앤 에글링턴에 있는 돈을 그냥 모기지를 거기를 안 받고 그거를 풀리 페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40만을 다 내고 페이오프를 해요. 넷이 45만 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에글링턴에 있는 에글링턴 유닛을 렌트비를 2,400을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피텍스, 그리고 메인테넌스, 그리고 인슈런스 해가지고 인슈런스 40불, 메인테넌스 530불,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가 한 200 한 80불 되나? 280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고 그래서 얘는 네트가 이렇게 됩니다. 자, 1550이 남아요. 이게 1550이 제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45만 불이 남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 45만을요. 프라이빗 랜딩에 넣습니다. 지금 프라이빗 랜딩이 회사가 있어요. 이 진코라고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변동이에요. 얘가 일단 아이고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 피가 1.5%고요. 그리고 주는 이자가 지금 8%입니다. 그러면은 8% 빼기 1.5%니까 이제 6.5%예요. 6.5%.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닫고 프라이빗 랜딩에서 받는 게 0.65 0.065 그러니까 6.5% 이자예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랜딩에서 넣을 수 있는 금액. 넣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캐시플로우, 생기는 캐시플로우가 45만 곱하기 0.065 그러면은 요거 나누기 1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볼게요.
positive cash flow가 지금 생기는 금액이 에글링턴 유닛 렌트비랑 프라이빗 랜딩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렌트비 서플러스 그리고 프라이빗 랜딩 서플러스 캐시 플로우 하면은 보세요. 1550이고 2438 매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추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네트로 치면은 따단따단 마이너스 777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요. 어딨어? 이렇게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요. 이자를 3.09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적으로 기존에 리파이낸스를 안 했을 때는 1055불이 1055불이 마이너스예요. 매달. 근데 리파이낸스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리파이낸스를 해서 뭐 에글링턴 유닛 그거 렌트비 하고 그리고 프라이빗 랜딩 여기다가 맡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777로 오히려 줄어들었죠. 기존에 1055인데 만약에 제가 에글링턴 유닛 요거 그냥 집이 없었어요. 에글링턴이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서 생기는 금액 있잖아요. 요거 없는 걸로 이게 이제 케이스 1으로 할게요. 케이스 1 요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2 만약에 나는 집이 없어. 나는 콘도가 없어요. 나는 콘도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모기지만 27만이 있고 이렇게 B랜더 3.09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현재 내는 모기지 금액, 추후 내는 모기지 금액 똑같죠? 똑같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똑같죠? 그리고 에글링턴 유집이 없고 프라이빗 랜딩 요것만 다르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8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85만이 되겠죠. 넣는 금액이. 그러면은 4,604불이에요. 매달 생기는 캐시플로우가. 여기서 private lending 캐시플로우가 4,604불입니다. 여기가 네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 161로 줄어요. 내가 기존에 모기지를 갖고 있을 때는 1055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그 집을 리파이낸스를 해서 그 돈을 프라이빗 랜딩에다가 넣으면은 매년 6.5% 그게 이제 매달 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현금 흐름으로 메꾸면은 161불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모기지가요. 어디 있어? 모기지가 잠시만요. 모기지가 프린시플이 있고 인트레스트가 있습니다. 애몰타이제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애몰타이제이션에 들어가면요. 보세요.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내는 돈, 총 내는 금액에서 프린시플이 이만큼, 인트레스트가 이만큼이에요. 인트레스트가 34,000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이라고 잡으면 이 정도 빠지는 건데 저는 그냥 인트레스트 평균으로 잡을게요. 162895
이게 5년 동안 낸 거죠. 나누기 5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보통 이자가 2715가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금액, 마이너스 161 되는 금액, 이 모기지 금액, 여기서 이자가 이게 이자예요. 이자가 2715예요.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161이지만 마이너스 이거는 111이지만 원금이 2150이 돼요. 여기서 갚는 게 이자가 이 갚는 이자가 2715고 원금이 2050이 된단 말이야. 내는 모기지 금액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61을 매달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이게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에요. 이게 똑같죠, 이거는 똑같죠. 실질적으로는 777이 마이너스지만 썰플러스가 원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내 통장에는, 그러니까 내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1273이 쌓이는다는 소리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는 모기지 금액에서는 얼마 어때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또 27만이 모기지였잖아요. 똑같아요. 27만 모기지였잖아요. 3장 레이트 1. 얼마였어요? 1.47? 아, 더 나오네. 25년 후에는. 오케이, 맞네요. 1075 맞죠? 1055. 비슷하죠? 따다다다다. interest paid. interest가 18,134 나누기 5 나누기 12. 이자가 302불이라는 소리예요. 302불. 원금이 얼마예요? 753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내 원금이 갚아지는 게 더 높아졌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돈이 계속 자산이 불어난다는 소리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에퀴티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자를 싸게 빌리는 거예요. 비렌더에서 빌리지만 비렌더의 3.09보다 프라이빗 랜딩에 6.5% 받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3.09에 빌려서 프라이빗 랜딩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결국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그 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프라이빗 랜딩도 리스크 프리가 아니에요. 프라이빗 랜딩도 리스크 프리가 아닙니다. 뭐 프라이빗 랜딩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이제 진코 같은 경우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 랜딩을 해주는 회사예요.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2021년부터 계속 이제 프라이빗 랜딩을 했거든요. 근데 2017년에 크래시가 있었죠. 하우징 마켓 크래시가 있었어요. 크래시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디비던드 레이트도 좋고 애뉴얼라이즈 리턴도 좋고 리턴도 좋고 11년부터 한 번도 배당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매달 배당을 다 했습니다. 매달 배당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론 포폴리오라고 요거를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빌렸고 얼마의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게 쫙 나오는데 보시면 금액이 낮아요.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LTV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LTV 엄청 좋아요. 보세요. 토론토 20만 불밖에 안 빌렸어. 집을 사는데 그거밖에 안 돼. 커머셜? 커머셜 빌리는 것도 76.75. 얼마 안 돼요. 이게. 빌리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프라이빗으로 빌리다 보니까 리스크가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프라이빗 랜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풀링이 되니까 얘가 만약에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돈을 못 낸다 그러면은 그걸 파는 데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1대1로 거는 것보다 차라리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결과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 거. 케이스 1. 요거 하려고. 저는 궁극적으로 집을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만 불은 지금 에글링턴 클로징 하는 거 그거 모기지 없이 받아가지고 클로징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빗 랜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프라이빗 랜딩에 돈을 집어넣고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현금 흐름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내는 모기지 금액 1055불을 777불로 낮출 거예요. 이자는 늘어났는데 넷은 줄었죠. 제 통장에 쌓이는 돈도 더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원금이 753이 쌓였잖아요. 이제는 1273이 쌓일 거예요. 무려 500불이 넘는 돈이 제 통장에 쌓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본인이 집이 있는데 힐락도 있고, 그러니까 모기지도 갚았고 집도 있는데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비디오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